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과 한개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이태원 참사는 한 발짝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 팽팽한 대치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의힘은 어떻게 풀어갈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재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있습니다. 네,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얼굴이. 네, 위원님, 윤 대통령 4박 6일간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그 순방 외교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미국 대통령 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네.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현안으로 많이 떠올랐던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채우고, 네. 단초를 만들어서 이제 실무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네.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 성과가 많은 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 첫 발을 잘 꿰었다. 그렇죠. 네. 방향이 다 정확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순방 매우 중요했는데 순방의 의미 조금 더 좀 분석하고 더 토론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우리 좀 사회 분위기, 우리 정치권의 분위기가 물론 그렇게 돼버려서 따라가는 면도 있겠지만, 사회 분위기, 언론의 분위기, 정치 분위기가 지금 시급한 국정 현안이라든가 지금 위기에 처한 동북아시아 어떤 안보 환경 이런 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사소한 내용을 가지고, 네. 또는 그저 정쟁의 수단으로 멱살잡이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죠.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정무적으로 유능한 위원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정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순방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되새기고 그랬을 텐데, 근데 가기 전에 MBC 니네들 전용기 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또 취재 제한하고 그래서 이 순방 좀 가려진 거 아닙니까? 일단 제 이야기를 빼고 이야기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으니 아마 김재원 최고가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좀 정리를 다 했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거나 이게 이제 순방을 할 때 사실 국민들이 현재 최근까지 북한이 엄청난 미사일을 쏘고, 네. 그다음에 핵실험을 앞두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안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또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수상을 만나게 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것도 아무 관심이 없게 사소한, 어떻게 보면 국익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일로 온통 관심을 쏟아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 안타깝죠. 네. 네. 이 언론 문제, 부차적인 문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타지마 그런 건 안 했어야죠. 그건 또 제가 또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네. 이걸 또 다음에 MBC 기자 이번부터는 같이 갑시다 이러면 또 뉴스가 되니까 계속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뉴스가 안 되죠. 그러면 뉴스가 더 되죠. 뉴스가 더 되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진짜 외교, 지금 친냉전 체제에서 지금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그런 그렇죠.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북에서 계속 미사일 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인태 구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우리가 외교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것이 또 우리 안보나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생각을 전부 많이 해볼 상황인데, 그거는 관계없이 네. 이상한 이야기만 했어요. 거기다가 포르노 이야기까지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논란이.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더 좀 조명되고 좀 집중 조명된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것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의 공로가 크죠. 그분들은 어쨌든 이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위신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온갖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교 근데 성과가 지금 커서 야당에서 지금 그걸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걸 좀 넘어서서 이제 좀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언론은 뭐 아직까지 그 점을 또 굉장히 따라가는 분위기도 있었고 해서 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재를 조금 제한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간 기자들이 생산할 수 있는 뉴스가 오히려 국내에서 만들어진 뉴스에 가려진 것 아닌가. 좀 현장에서 브리핑도 좀 많이 하고 잘하고 외교 성과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했다면 또 그렇죠. 많은 기자들이 동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면은 조금 그렇죠. 아쉬워요. 이럴 때일수록 좀 공개를 더하고 이럴 때일수록 좀 이번 상세하게 브리핑하고 그런 게 좀 필요했다고 좀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무적으로 접근을 할 때 네. 뭐 그만큼 많은 비용을 써서 기자들도 따라갔는데 그러면 자신들도 또 네. 뉴스를 많이 또 생산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국내에서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도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네. 현장에서 브리핑 같은 게 좀 비교적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도 이번 청와대 대변인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비공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기자들 앞에 서서 오히려 얘기하면 영부인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고민정 의원은 뭐 워낙 틀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무슨 틀린 얘기를 해요. 팔짱 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팔짱 낀 얘기가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왜 그 팔짱 낀 이야기가 팔짱 낀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비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자신도 뭐 문재인 대통령 팔짱을 끼고 뭐 아니 뭔가 하더니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 사적으로 팔짱 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뭐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나는 그런 면이 이제 정치가 좀 저질화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이제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공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고민정 의원이 지적한 거는 맞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는요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할 때는 가급적 네. 국내에서는 네. 그 대통령을 그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이 설사 큰 외교적 상황에서 문제가 되어서 국내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위신과 국가의 이미지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속보 말씀드립니다. 대구 LPG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의료원 옆인데요. 7명 부상됐고요. 지금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큰 피해 없어야 될 텐데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한 대로 매우 중요한 순방이었는데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 정상회담 비공개 논란, 뭐 여러 김건희 여사 논란 여러 논란으로 순방 효과가 반감됐다. 이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재발될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좀 방법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에서 방법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좀 더 네. 이제 용의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 순방 외교의 성과라든가 또 순방 외교를 통해서 거둔 앞으로의 또 과제들이 많은데 이것은 야당 어느 의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기에 몰입을 했는데 야당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도 앞으로 이제 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 여당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MBC 탑승 배제 이런 건 이제 그만하시고. 아니 그건 계속해야 일관성이 있죠. 계속 일관성 있는데 계속해서 기자들이 다 비판할 겁니다. 이거는 외신에서도 비판해요. 언론 탄압한다고. 부끄러워요. 그리고요, 대통령이 선호하는 기자들, 야, 일로 와봐. 너희들만 와서 이것 사담, 이것도 조금. 다른 기자들 사실은 뭐 그런 것이 과거에도 좀 많이 그런 사적인 그 뭐 차담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네. 기자들을 만났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게 큰 문제가 없이 뭐 전부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언론사 기자를 탑승시키지 않고 벌어진 일이라서 이제 좀 도드라졌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좀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순방을 같이 수행을 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만은 네. 뭐 과거에 그런 일은 많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순방하셨으면 못하게는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 대통령이 위치하는 네. 공간하고 예. 기자단이 위치하는 공간은 같은 층에 있는데 네. 국무위원들이나 수행 단이 타는 공간은 2층에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잘 모르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홍보수석이 잘 몰랐다고 이야기한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CBS 기자의 남편이 현직 법무부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채널A 기자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기자들 많은데 기자 2명만 불려가서 쭉 갔다 오고 그러면 다른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또 아이고 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 순방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12구 참사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사가 벌써 벌어진 지 이렇게 됐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좀 노력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국정조사는 아니고 먼저 이제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는 답이 아닙니까? 아니 저는 뭐 수사 결과가 네. 국민들이 봐서 이건 뭐 수사 결과가 너무 미진하다 그러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요구하면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사실 과연 진실 발견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정치적 공격과 이 재난적 참사를 활용해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국정조사인지 저는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대형 참사였을 때도 수사 이전에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있었고요. 국정농단 사건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국정조사와 지금의 국정조사 상황이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저는. 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원인 자체는 거의 명확해요. 다만 사전 대비가 왜 이렇게 되지 못했느냐. 그것이 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그걸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또 그 문제는 또 그때 가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겠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것을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을 위한 수단 또는 뭐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국정조사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소 여부, 소추 여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국정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결정하겠다. 완강하게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윤핵관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면서
갑자기 반대 기류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글쎄 뭐 제가 이제 윤핵관이 아니라서 네.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수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그것은 과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진실을 발견했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공세만 했느냐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또 이번 사건은요. 수사가 그렇게 오래 갈 성질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과 뭐 국정조사를 논의하고 있는 동안에 수사 결과는 발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연히 또 그다음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윤핵관이 막아가지고 절대 반대다 이런 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저도 똑같이 이 찬성을 저도 이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그러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네. 수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비교적 빨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네. 그런데 용산서에만 거의 머물고 있는데요. 진짜 책임을 져야 될 뭐 서울경찰청이라든지 경찰청, 서울시, 행안부 이런 쪽은 아예 조사가 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법률적 책임을 논할 때는 현장에서 그 인파들이 몰려들 때 처음부터 현장 대응을 못한 그 부분과 그리고 그 지령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부분을 수사를 할 테이기 때문에 일단 용산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수사를 해야 그다음에 이른바 상선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저는 수사는 지금 뭐 비교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경찰청 특수본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결과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수사가 아니라고 하니 좀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특수본에서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또다시 재난대책 TF팀 단장을 맡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글쎄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책 때문에 맡은 것 아닐까. 네. 그것을 그러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지 않고 차관을 팀장으로 할 것인지 또는 그것이 아니면 국무총리를 팀장으로 할 것인지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될 텐데 뭐 그 과정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이제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뭐 이상민 장관을 앞으로 신임을 해서 더 이상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는 뭐 이 수사 과정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아예 배제하고 이상민 장관을 끝까지 함께 가겠다 이런 의사와는 좀 관계가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럴까요? 대통령이 순방 나가면서 이상민 장관 톡톡 치고 나갔습니다. 다녀오면서는 수고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이고 뭐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결국은 상급자와 하급자잖아요. 저는 당장 내일 그만두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격려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상급자 내지 지도자로서의 그 당연한 역할이죠.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이 다 마치고 나서는 행안부 장관이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사 희생자의 명단 공개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데 어찌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정말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 또 피해자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추모하기 위해서 명단 공개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그분들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단 공개를 했다는 데서 너무나 명백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 이 있는 사람은 연락하시오 그러면 빼주겠습니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것은 그분들이 결코 그 명단에 오른 그 희생자들 내지 그 가족들을 돕고 추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격하고
위신을 추락시키고 지지를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목적, 정치적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대통령 위신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공개하고 그랬겠어요. 저는 이것이 지금 이른바 제2의 세월호 사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 주체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추모 공간 만들고 좀 있으면 이제 또 유가족 단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는 과정이지 이분들이 정말 추념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여지잖아요. 추도하겠다고 보여주고는 거기에 먹방 찍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조심했지 않을까요?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추모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였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이 정부와 반대되는 신념을 갖고 활동을 하도록 계속 함께 활동을 하도록 했었죠. 그렇게 이제 많이 노력을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단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승객이 분명하고 명단이 있고 다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구조된 분, 구조되지 않은 분 이걸 가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 이 사건이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명단을 공개하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접근해서 소송을 하자고 하고 이러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소송하자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추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그분들을 좀 위로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잖아요. 네. 일부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오는 검찰의 칼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 또는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라는 문제이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을 자기가 설계를 했고 그것을 주도했다고는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다만 당군 일에 최고로 많이 환수를 했다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측근들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구속이 되지만 정치 자금으로 대선 자금으로 쓴 경우에는 실질적인 수익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그 가운데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에는 사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대장동 사건 자체가 남욱, 정영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갖춰진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것을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우연히 이익이 갔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배당을 얼마 받기로 했다 내지 지분을 얼마 갖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입증이 되는 단계에 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김용이나 또는 정진상 두 분이 모든 것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도 배임죄의 공범으로는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수사가 거기까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진상 실장이 끝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겠죠? 소환하겠죠? 소환 여부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자료를 많이 축적을 해야 되겠죠. 증거 자료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 FC 관련된 사건 또 지금 해외에 도피해서 수사가 비교적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쌍방울 관련되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사를 많이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주변에도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한쪽은 멈춰 있고 이 부분은 아니요. 어떻게? 한쪽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 무혐의 처리를 하고 어떤 것은 그 후에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까지 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실제로 또 그게 맞을 거예요. 네. 한쪽 부분만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한쪽 부분이 지난 아니고.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 정권 때도 그렇고 네. 한쪽 부분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증거관계가 명백해야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사건 수사는 기소하기 위한 절차인데 네. 기소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없는데 그냥 문제가 된다고 무조건 양쪽 다 똑같은 비중으로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과잉, 수사의 공정성 또는 수사 균형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